전세를 좀 봐야 되거든요. 강남의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용산이 가장 큰 수혜지라고 생각해요. 2040 서울 플랜이 나왔잖아요. 주목해야 될 게 이거죠. 철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철도에 대한 부분들. 왜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금 지하 위에 올라와 있는 경의선, 경원선, 뭐 지금 경춘선, 중앙선, 경인선, 경부선 이렇게 여러 개의 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중에서 1호선 라인하고 뭐 여기 라인들 상봉동 쪽에 있는 부분이랑 신림동 쪽이나 뭐 요런 데 있는 지역들이 있죠. 요런 부분들 지상에 올라간 부분들에 있는 주택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절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런 국철에 해당되고 지상철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마도 이제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계획들을 과거부터 세웠어요. 과거부터 세워서 굉장히 이게 개선이 되면은 좋아질 거예요. 특히 저는 절대적인 입지에서 제일 좋아질 곳은 바로 용산이에요. 용산. 용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2040에서도 발표를 한 것처럼 여의도의 부족한 업무, 금융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체 어떤 지역으로 용산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용산은 과거부터 업무 계획에 보면은 강남의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위계로 이것들을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용산이 가장 큰 수혜지라고 생각해요. 용산은 지금 비싸지만요, 앞으로도 더 비싸질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서초 가까이, 그 다음에 강남하고 이제 세 개의 어떤 가장 큰 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용산의 가치들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보면 그래요. 이 계획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주요 거점, 이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은 전체적인 틀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부 계획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주요 거점 육성.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용산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용산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용산이에요. 네 번째가 여의도예요. 그러니까는 핵심적으로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데가 타겟이 1순위가 용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2040에 대한 부분들 계획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죠. 수립을 했는데 이제 세부 사항으로 가볼게요. 이제 철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울중앙역 역세권 일대 공간구조 재편, 여기 지화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계획이 지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이제 이게 1순위로 나와 있어요. 서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중이 용산이 크게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은 서울역 북부권에 있는 선로를 지역개발 동력으로 확보하겠다. 이제 북부 역세권도 이것도 용산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용산이에요. 그리고 용산의 정비창 부지, 이것도 용산이죠. 업무계획에 용산공원, 전부 다 용산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되게 크게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1순위가 철도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역뿐만 아니라 이제 남영역하고 이제 삼각지역하고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화화가 되고 용산에 있는 정비창 부지랑 용산공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캠프킨 부지, 수송부 부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 플러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에 대한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요, 아마도 이 미래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040에서도 용산을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철도에 대한 지화와의 수혜는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이 가장 크게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이문휘경이라는 데도 이제 철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내려가면은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청량리 같은 경우도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량리에 대한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뭐 주변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GTX BC 노선, 분당선, 면목선, 1호선, 경의중앙선, 뭐 지금 여러 개의 노선들이 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 계획에도 이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 플러스 청량리의 지화화가 되는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저평가된 데가 구로라든지 영등포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의도 영등포에 대한 부분들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주목해야 될 상 이제 세 번째가 지화화에 대한 수혜 지역들, 국철이 지화화됐을 때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 다만 이것도 장기 플랜이에요. 당장 안 돼요.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긴 안목을 보고 이 지역들을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은 가치는 분명히 구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틈새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오면요. 일단 중심지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도심 3개의 중심지, 7개의 광역 중심 플러스 지역 중심을 했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게 이제 틈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틈새냐? 경기도를 봐야 돼요. 과거에 2020 서울 플랜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단점이 있었어요. 서울시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도시가 고도화되고 서울시의 확장성이 경기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2030부터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40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살피면서 보시면은 경기도로는 어디가 연결되냐? 고양, 파주, 김포, 광명, 판교, 하남, 의정부 이런 데가 서울과 연결이 되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GTX-C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서북부 같은 경우는 고양이라든지 파주 GTX-A 노선과 3호선이 연결되고 있는 이런 고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들을 집중을 해야 되고 파주 같은 경우는 아직 3호선 연장이 구체화된 거는 전혀 없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동북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는 7호선 연장과 GTX-C 노선이 있죠. 서울의 접근성이 빨라지고 이것 부분이 7호선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이제 위로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서남부 지역. 광명이라는 부분들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광명도 확장해서 봐야 되는 게 광명하고 다 또 연결되는 게 신안산선이잖아요. 신안산을 연결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김포는 GTX D 노선이 분명히 저는 개선될 거라고 봐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예전에 투기가 일어날 것 같고 가격이 움직이고 불안할 것 같아서 연결을 시키지 못했던 상황들이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판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판교의 길목 중에서 성남하고 용인을 이제 그 길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래 위로 있는 건데 이제 봐야 되는 거고, 하남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연계되는 미사지구 앞으로 연계될, 그다음에 3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도심, 그리고 3호선 연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가밀지구, 이런 지역들이 이제 수혜 지역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사실은요, 2040은 지금 실행될 계획이 아니라 20년을 구상하는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애 주기를 고려해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장 실현된 계획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계획의 지표에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이 기본 계획이 강제성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강제성이 없지만은 행정청에는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제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계획된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계획 지표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애 주기가 3, 40대라면요 수혜는 커질 거고, 5, 60대면요 무조건 이 장기 계획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10년 안에 가치 상승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